네,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다 아마 체감을 하실 거예요. 우선 당장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점, 이러한 일부터 굉장히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고, 뿐만 아니라 뭐 직장인들도 예전 같으면 뭐 회식도 하고 술도 마시고 퇴근하지만 요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 뭐 대부분 다 주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체감을 하실 건데요. 다만 이제 정부는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경기가 침체 상황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KDI도 아직 뭐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한국은행 보고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라, 금리를 낮춰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행은 정부나 아니면 KDI보다 더 경제 상황을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경우에 금리를 빨리 낮추는 것만이 꼭 답이 아니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이 경기 침체 정도를 넘어서 경제 위기 상황이고, 또 경제 위기도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정말 절대 위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려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단기적으로 경기 사이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이게 10%가 넘다가 계속 9%대, 8%대, 7%대 계속 미끄럼 타고 그냥 내려와서 이제는 2% 밑으로 떨어졌고, 2030년대 중후반 가면 1% 미만으로 떨어지고, 40년대 중후반 가면 0%대로 갈 거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이미 접어들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주로 올해 그리고 내년 단기적인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연간 경제 성장률인데요.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V자 반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2.7% 2022년, 그리고 2023년 1.4% 하다가 2024년 2.0% 했고, 그리고 올해는 정부는 1.8, KDI는 1.6, 그리고 한국은행은 최근에 1.5까지 내렸다, 그리고 저는 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4, 그리고 이것도 반올림이 했다고 치면 2.0 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2023, 24 그리고 25년 올해 그리고 또 내년도도 지금 2.0을 넘지 못할 거라고 지금 한국은행은 이미 발표를 했는데, 4년 연속 2.0 밑으로 떨어졌다? 어쩌면 저는 그 이후에도 계속 2.0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정말 초유의 경기 침체가 아니냐는 거죠.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그것도 굉장히 긴 기간 계속 이어지는 것도 굉장히 문제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제 이제 전망을 이제 하는데 이 전망치는 그냥 전망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로 볼 때 1.5%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난해 말만 해도 1.9% 성장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난해 2월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2.3%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1년이 지난 이제 2025년 3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경기 전망을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경기 전망을 할 때 그게 마치 지난해 2월, 3월에 전망한 거랑 비슷하니까, 그때 2.3에서 지금 1.5로 훅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망하는 것도 그대로 가지 않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은 전망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제 중요한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연합뉴스에서 기사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관세 전쟁이 최악으로 가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1.5라고 말씀드렸는데 1.5보다 더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난 2월 25일 금리를 3.0에서 2.75로 낮추면서 경기 전망도 수정치를 냈는데, 올해는 1.5%까지 떨어질 거고 내년도에는 1.8% 계속 유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내년도에는 만약 상해 나빠지면 1.8이 아니라 이것도 1.4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맞춰서 이거보다는 더 상황이 나쁘겠다, 아니 더 좋겠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라고 해서 매년 연초 그리고 후반부 이렇게 두 번 보고서를 내고요. 이거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아예 한국은행 법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그것을 연합뉴스에서 그림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5일 날 전망을 했을 때는 그때 이미 사실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는 뉴스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여러 뉴스 매체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것 같아요. 1.4. 그러니까 비관적이라면 올해도 1.4, 내년에도 1.4 정도 될 거다. 그럼 비관적이라는 건 뭐고 또 기본은 뭐냐? 기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 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기 지금 표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등장하고 지금 관세 폭탄을 던지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관세 폭탄을 막 던졌을 때 상대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상대국이 무반응한다. 중국이 무반응하는 게 기본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또 주요국들도 그렇게 뭐 심하게 대응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좀 이게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난해 말에 2024년 11월 말에 올해 경기 전망할 때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 폭탄을 때려도 1분기 아니라 한 2분기 정도에 가서는 해야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2분기라는 게 4월이잖아요. 4, 5, 6 이때나 이제 관세를 좀 높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올해도 아니고 내년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 정도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생각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9%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도 기본 시나리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닌가. 지금 이미 상황이 이런가요? 중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당연히 뭐 캐나다라든가 멕시코 더 나아가서 EU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그래? 미국 너 트럼프 그렇게 해? 그럼 우리도 맞대응할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그래? 너 그러면 우리 더 세게 때릴 거야. 지금 마치 지금 골목에서 깡패들끼리 전쟁하는 것처럼 지금 막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방 끝날 거냐? 제가 볼 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비관적이라 하는 것도 이게 아주 비관적인 게 아니라 이게 한 기본 시나리오 정도 되고요. 여기에 더 상황이 나쁜 걸 하나 더 추가했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냐. 이걸 분기별로 나눠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점선이 있잖아요. 주황색 점선. 이게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분기가 1, 2, 3월이잖아요. 아직 1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1분기는 거의 뭐 0% 가까운 성장밖에 못할 거다. 2분기에 가면 1.0%까지 막 가고 4분기에 가면 2%를 넘을 거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V자형 반등을 할 거라는 거죠. 전형적인 상저하고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 하저인데 하저가 더 심한 하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좀 이따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경기 전망은 상반기에는 0.8% 성장하고 하반기에는 2.2% 성장해서 연간으로는 한 1.5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상저하고가 좀 뜬금없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민간 소비가 상반기에는 한 1.0 정도 성장하고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하반기 더 좋아질까요? 이 지난해에도 보시면 상반기 1.0, 하반기 1.3 그래가지고 연간으로 1.0 했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더 좋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 소비를 더 늘리실 거예요, 하반기에? 제가 볼 때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전반적인 뭐 이 무역전쟁은 계속되고 전국 혼란이 하반기 되면 굉장히 안정화 될까? 그걸 아마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전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GDP 하면 수요 측면에서 이제 단기로 보면 항상 수요를 봐야 된다. 장기로 보면 공급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수요하면 민간 소비가 있고 또 민간 투자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순수출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정부 지출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민간 소비가 우리나라의 GDP에서 한 50% 정도 차지하는데, 걔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힘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민간 소비가 한 1.4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투자는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건설 투자, 일반적인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뭐 도로 건설을 하거나 항만 건설을 하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러한 건설 투자가 전반기에는 마이너스 크게 역성장하지만 하반기에 가면 플러스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반기는 더 좋아진다. 이게 금리가 낮아지니까 뭐 건설 투자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나타날까. 어쨌든 뭐 연간으로 보면 마이너스 2.8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 먹거리 투자가 아니잖아요. 첨단 설비를 새로 확충하고 또 R&D 투자를 계속해서 신기술, 신상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설비 투자나 지식 생산물 투자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견인할 거라고 지금 한국은행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연간으로 2.6 그리고 3.7 정도 할 거다. 이 소비도 살아나지 않고 그리고 또 수출도 지난해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6.3% 성장했는데 올해는 0.6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 국내 내수도 살지 못하고 해외 수출도 잘 안 되는데 기업들은 설비 투자, R&D 투자를 많이 늘릴 수 있을까? 좀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은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실제 현재까지 실적이 어떠냐? 제가 이제 그걸 또 들여다봤어요. 어제 발표한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 민간 소비는 이미 마이너스 찍고 있고요. 제가 앞서 플러스 1.0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이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를 가고 있고 건설 투자는 뭐 예상대로 마이너스 가고 있고 설비 투자가 플러스 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무려 10%나 했어요. 설비 투자가 지금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플러스 5.7이 상반기에 나올 수 있을까? 좀 그렇지 못할 거다. 이게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그러니까 R&D 투자는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한국은행이 종종 이 자료를 빼는데 왜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R&D 투자가 빠져 있는데 어쨌든 실적은 제가 아직 모르겠고 수출이 지금 1월, 2월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1월, 2월 다 합하면 이게 거의 5%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그러니까 수출도 올해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냐? 전반적인 반도체 우리나라의 제일 효자 수출 상품이 반도체 수출 경기도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는데 올해 수출이 작년과 같이 좋지 못할 거다. 도리어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국에 대한 수출도 지금 미국이 상호 관세를 막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관세 전쟁이 막 서로 교차 보복으로 막 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과연 미국이 중국과 함께 1, 2위를 다투는 최대 무역 상대국인데요. 두 나라만 해도 지금 40% 정도 되는데 미국에 대해서도 잘 안 되고 또 중국을 경유하는 미국 수출, 그러니까 간접 수출도 잘 안 될 거고 또 중국의 경기도 나빠질 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도 잘 안 되고 또 EU라든가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도 전반적으로 다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어쨌든 한국은행은 올해 경기 전망을 1.5 정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비관적으로 해봤자 0.1%포인트 정도 낮춰서 1.4 정도 한다고 하는데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볼 땐 1.4가 아니라 1.3, 1.2 막 이렇게 더 추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내년도 전망도 1.8이 아니라 1.4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막 본격적으로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정도의 그러한 관세 부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1929년 30년대에 세계 대공황과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갈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맨 앞에 처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라고 했는데 그리고 비관적이라고 해도 1.4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댓글에 많이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이거보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내년도에도 뭐 비관적으로 하면 1.4까지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절대 위기에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출판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것을 출판한 기념하는 겸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오프라인 특강 겸 세미나 또는 제가 포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럼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여러분들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시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거시경제학 기초를 정말 쉽고 재밌게 매주 한번 일요일 아침에 영상을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처음 전반적인 소개하는 그러한 영상 올렸고 오는 일요일 아침에 두 번째 GDP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